팔풍이라는 말이 있다. 8개의 바람을 말한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줄기가 흔들린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마음이 출렁인다. 그 출렁임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 바람 때문이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람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바람 말이다. 우리는 이 바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노년이란 어쩌면 그 공부가 더 또렷해지는 시기다. 젊을 때는 바람 소리보다 발자국 소리가 더 컸지만 나이 들면 발자국이 느려지면서 바람 소리가 더 잘 들린다. 불교는 그 바람을 8갈래로 정리해 놓았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인정과 조롱, 즐거움과 괴로움. 그래서 팔풍이다. 먼저 이익과 손해의 바람이다. 얻으면 마음이 들뜨고 잃으면 마음이 꺼진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문제는 그 반응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될 때다. 젊을 때 이익과 손해는 주로 돈으로 드러난다. 월급이 오르면 환해지고 손해를 보면 침울해진다. 그런데 노년의 이익과 손해는 더 교묘해진다. 돈보다 사람의 온도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가 내 편을 들어주는가?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가? 누가 내게 시간을 쓰는가? 그것이 어느 날부터 이익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들면 손해를 본 듯하고 모임에서 내가 뒤로 밀리면 뭔가 빼앗긴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마음은 관계를 셈하기 시작한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하느냐? 나는 늘 먼저인데 너는 왜 늘 나중이냐? 사람을 셈하는 순간 관계는 따뜻함을 잃는다. 따뜻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계산서뿐이다. 그리고 그 계산서는 언제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 이익과 손해의 바람이 거칠어지는 순간이다. 다음은 칭찬과 비난의 바람이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의 체온을 바꾸는 바람이다. 좋게 말해주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헐뜯는 말 한마디면 밤이 길어진다. 사람의 입은 가볍다. 그 가벼움이 무서운 것은 가벼운 입이 내 마음의 무게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내 모습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게 되고 내 웃음이 내 웃음이 아니게 된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표정이 습관이 된다. 반대로 비난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은 늘 움츠러든다. 혹시 내가 또 미움받지 않을까? 그 걱정이 내 하루를 앞질러 간다. 칭찬과 비난의 바람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살게 만들지만 그 기대는
결국 내 마음을 남의 혀끝에 올려놓는다. 내 마음이 남의 입술 위에 올라가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이 된다. 다음은 인정과 조롱의 바람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 누구나 나도 여기 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인정은 달콤하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잠깐 마음을 풀어준다. 그러나 달콤한 만큼 끊길 때 마음은 쉽게 메마른다. 노년에는 대단한 인정이 아니라 사소한 인정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내 말에 반응이 없을 때, 내 안부가 가볍게 지나갈 때, 내 존재가 투명해진 듯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은 은근히 상처를 받는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며든다. 그리고 조롱이나 무시는 아주 작은 형태로도 찾아온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눈길 하나,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나를 깎거나 남을 원망한다. 원망은 겉으로는 상대에게 향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 인정과 조롱의 바람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람을 막겠다고 세운 벽이 결국 내 숨길까지 막아버린다.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바람이다. 편안함과 불편함의 바람이다. 몸이 편하면 세상이 괜찮아 보이고, 몸이 불편하면 인생이 다 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바람은 몸의 감각만이 아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만나서 즐거우면 그 관계가 내 삶의 구원처럼 보인다.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 관계는 곧바로 내 삶의 짐처럼 느껴진다. 같은 사람, 같은 관계인데도 내 마음의 날씨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바람은 그렇게 하루의 표정을 바꾼다. 발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바람은 늘 밖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다. 바람은 내 안에서도 만들어진다. 바깥의 말 한마디가 바람의 씨앗이 되고 내 안의 해석이 바람을 키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같은 침묵에도 크게 무너진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다. 결국 불교가 팔풍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하다. 바람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이익과 손해가 오가더라도, 칭찬과 비난이 엇갈리더라도, 인정과 조롱이 번갈아 오더라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섞이더라도, 그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노년의 가장 큰 함정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다가 마음을 아무 관계에나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대가 습관이 되면 기대는 언젠가 요구로 바뀐다. 요구는 상대를 지치게 하고 지친 상대의 표정은 다시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관계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씨앗이 되어버린다. 마음이 쉴 곳을 찾아 사람에게 기대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비교가 들어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하더라. 저 집은 친구들이 늘 찾아오더라. 저 사람은 모임이 끊이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비교를 하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빛을 잃는다. 따뜻한 국 한 그릇도, 한낮의 햇살도, 내 몸이 버텨준 오늘 하루도 남의 삶과 견주어지는 순간 별것 아닌 것이 된다. 이런 마음은 오래 두면 내 삶의 온기를 내가 먼저 식히게 된다. 바람이 불면 잎은 흔들린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노년의 평화는 잎사귀를 붙들어 매는 데서 오지 않는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서 온다. 노년에는 팔풍이 불어도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마음의 자리, 그 자리를 알아야 한다. 그 자리는 결국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에서 갈린다. 내 마음에 매달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무거워진다. 무거워진 마음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크게 만들고 작은 침묵에도 불안을 크게 키운다. 그 불안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통해 살고 싶었던 노년이 관계 때문에 지쳐버리는 노년으로 바뀐다. 이쯤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인연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인연을 가볍게 하는 쪽으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인연이 끊기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작은 신호를 여러 번 보내다가 마침내 멀어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잠깐의 서운함으로만 축소하거나 반대로 내가 더 붙잡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잘못 있는 데 있다. 인연이 끊겼다는 결정적 신호는 의외로 단순하다. 만나기 전에는 귀찮고 만나는 동안에는 억지로 웃고 헤어진 뒤에는 허무함이 남는 관계이다. 말을 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설명할수록 내가 구차해지고 만남이 끝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관계이다.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의 생기가 떠난 자리다. 몸만 참석하고 마음은 결석한 모임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닳게 하는 일이 된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는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아무리 웃어도 마음이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은 집에 돌아와도 따라온다. 관계가 멀어질 때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을 애별리고라 한다. 그 아픔은 삶의 결이다. 그러나 아픔이 길어지고 깊어질 때가 있다. 그때는 대개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함께 붙어 있다. 무상한 흐름을 무상하지 않게 만들려는 고집이 들어선 순간이다. 인연은 본래 무상하다. 피고 지는 꽃처럼
모이고 흩어지는 물새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로 흘러간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올리려 하면 내 손이 먼저 아프다. 바람을 잡으려 하면 손이 텅 비듯 사람을 잡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비어진다. 더구나 관계 집착은 팔풍을 더 거칠게 만든다. 칭찬을 받으면 그 관계를 놓칠까 불안하고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을 씻어내려 더 매달린다. 인정을 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무시를 당하면 그 무시를 뒤집고 싶어져 마음이 흐려진다. 결국 내 하루의 안정을 남의 반응에 맡긴 셈이다.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흔들림이 나를 닳게 한다. 인생 후반이 무너지는 길은 늘 요란하지 않다. 조용히 조금씩 내 마음이 나를 놓친 방향으로 간다. 노년의 삶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다. 마음의 결이 상하면 누가 곁에 있어도 편하지 않다. 마음의 결이 맑으면 혼자 있어도 춥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할까? 갑자기 다 끊어내는 방식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노년의 관계 정리는 대개 점진적이어야 한다. 숨을 고르듯 한 걸음씩 멀어져야 한다. 거리 두기는 차단이 아니다. 거리 두기는 숨을 쉬게 하는 틈이다. 관계에도 산소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얼어붙는다. 노년의 지혜는 그 사이에 적정한 간격을 찾는 일이다. 간격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가 되기도 한다. 서로의 숨결을 지켜주는 거리이다. 거리 두기는 어렵지 않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다. 연락을 줄이는 것이다. 모임에서 늘 하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다. 늘 먼저 챙기고, 늘 먼저 맞추고, 늘 먼저 사과하던 습관을 멈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까지인지, 내 그릇의 크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일이다. 변명이나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마침표가 절실하다. 여기까지구나. 이만하면 충분히 했다. 이 말들이 나를 살린다. 다음 숨을 쉬게 한다. 불교에서 방생은 생명을 놓아주는 일로 알려져 있다. 그 마음을 관계에 가져오면 뜻이 달라진다. 상대를 내 기대에서 놓아주는 일이다. 그리고 나를 그 기대의 굴레에서 놓아주는 일이다. 사람을 방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대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진다.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놓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나면 다음 단계가 보인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병든다고 쉽게 말한다. 절반은 맞는 말이다. 혼자 있는데 마음이 늘 남에게 매달려 있으면 병든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을 잘 돌보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잡음을 걸러내는 시간이다. 모임이 많을수록 사실 내 목소리는 더 작아지기 쉽다. 남의 리듬에 맞추느라 내 리듬을 잃기 때문이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관계를 의무로 만들지 않는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쉰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연락의 유무로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착각도 줄어든다. 여기서 팔풍을 다시 떠올려 보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팔풍이 불어도 덜 휘청거린다. 칭찬이 오면 고맙게 받고 비난이 오면 필요한 만큼만 듣는다. 인정이 오면 들뜨지 않고 무시가 와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편안한 날은 그대로 누리고 불편한 날은 그날의 날씨로 둔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의 중심이 땅속에 깊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은 있으면 좋다. 다만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문제다.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순간 나는 아무 관계나 붙잡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 잘못 사귀면 노후가 지옥이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내 사정을 아는 듯 하면서 은근히 이용하는 사람 곁에 내 시간을 계속 주게 되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편한 사람, 말이 없어도 기운이 따뜻한 사람, 서로의 사정을 캐묻지 않아도 믿음이 남는 사람. 그런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오래 간다. 반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인연은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 집은 비가 오기 전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물이 스며들면 금세 기울어진다. 자족은 포기가 아니다. 자족은 내 삶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삶을 훔쳐보지 않는다. 비교가 줄어들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맑아진다. 맑아진 마음은 작은 친절에도 감사해지고 작은 불편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이 맑으면 삶은 그 자체로 조용한 빛을 낸다. 인연을 줄이는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인연을 줄이는 것은 내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일이다. 소음이 줄어야 남의 말도 제대로 들린다. 소음이 줄어야 내 몸의 신호도 제대로 느껴진다. 소음이 줄어야 늦은 오후의 햇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게 된다. 팔풍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팔풍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는 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인정과 무시, 편안함과 불편함이 오가더라도 그때마다 내 마음이 휘청거리지 않는 자리를 찾는 일. 그 일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든다. 관계가 내 삶을 대신 살게 하지 않는 일.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라. 의무로 붙잡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라. 연락처 하나를 정리해도 좋고, 단톡방 알림 하나를 꺼도 좋다. 그 작은 정리가 내 마음의 숨구멍을 만든다. 숨이 쉬어지면 삶은 다시 맑아진다. 맑아진 삶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함께 있어도 편안해진다. 발풍이라는 말이 있다. 8개의 바람을 말한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줄기가 흔들린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마음이 출렁인다. 그 출렁임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 바람 때문이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람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바람 말이다. 우리는 이 바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노년이란 어쩌면 그 공부가 더 또렷해지는 시기다. 젊을 때는 바람 소리보다 발자국 소리가 더 컸지만 나이 들면 발자국이 느려지면서 바람 소리가 더 잘 들린다. 불교는 그 바람을 8갈래로 정리해 놓았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인정과 조롱, 즐거움과 괴로움. 그래서 팔풍이다. 먼저 이익과 손해의 바람이다. 얻으면 마음이 들뜨고 잃으면 마음이 꺼진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문제는 그 반응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될 때다. 젊을 때 이익과 손해는 주로 돈으로 드러난다. 월급이 오르면 환해지고 손해를 보면 침울해진다. 그런데 노년의 이익과 손해는 더 교묘해진다. 돈보다 사람의 온도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가 내 편을 들어주는가?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가? 누가 내게 시간을 쓰는가? 그것이 어느 날부터 이익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들면 손해를 본 듯하고 모임에서 내가 뒤로 밀리면 뭔가 빼앗긴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마음은 관계를 셈하기 시작한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하느냐? 나는 늘 먼저인데 너는 왜 늘 나중이냐? 사람을 셈하는 순간 관계는 따뜻함을 잃는다. 따뜻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계산서뿐이다. 그리고 그 계산서는 언제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 이익과 손해의 바람이 거칠어지는 순간이다. 다음은 칭찬과 비난의 바람이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의 체온을 바꾸는 바람이다. 좋게 말해주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헐뜯는 말 한마디면 밤이 길어진다. 사람의 입은 가볍다. 그 가벼움이 무서운 것은 가벼운 입이 내 마음의 무게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내 모습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내 말이 아니게 되고 내 웃음이 아니게 된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표정이 습관이 된다. 반대로 비난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은 늘 움츠러든다. 혹시 내가 또 미움받지 않을까? 그 걱정이 내 하루를 앞질러 간다. 칭찬과 비난의 바람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살게 만들지만 그 기대는 결국 내 마음을 남의 혀끝에 올려놓는다. 내 마음이 남의 입술 위에 올라가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이 된다. 다음은 인정과 조롱의 바람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 누구나 나도 여기 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인정은 달콤하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잠깐 마음을 풀어준다. 그러나 달콤한 만큼 끊길 때 마음은 쉽게 메마른다. 노년에는 대단한 인정이 아니라 사소한 인정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내 말에 반응이 없을 때, 내 안부가 가볍게 지나갈 때, 내 존재가 투명해진 듯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은 은근히 상처를 받는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며든다. 그리고 조롱이나 무시는 아주 작은 형태로도 찾아온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눈길 하나,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나를 깎거나 남을 원망한다. 원망은 겉으로는 상대에게 향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 인정과 조롱의 바람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람을 막겠다고 세운 벽이 결국 내 숨길까지 막아버린다.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바람이다. 편안함과 불편함의 바람이다. 몸이 편하면 세상이 괜찮아 보이고 몸이 불편하면 인생이 다 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바람은 몸의 감각만이 아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만나서 즐거우면 그 관계가 내 삶의 구원처럼 보인다.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 관계는 곧바로 내 삶의 짐처럼 느껴진다. 같은 사람, 같은 관계인데도 내 마음의 날씨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바람은 그렇게 하루의 표정을 바꾼다. 발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바람은 늘 밖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다. 바람은 내 안에서도 만들어진다. 바깥의 말 한마디가 바람의 씨앗이 되고 내 안의 해석이 바람을 키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같은 침묵에도 크게 무너진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다. 결국 불교가 팔풍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하다. 바람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이익과 손해가 오가더라도, 칭찬과 비난이 엇갈리더라도, 인정과 조롱이 번갈아 오더라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섞이더라도, 그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노년의 가장 큰 함정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다가 마음을 아무 관계에나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대가 습관이 되면 기대는 언젠가 요구로 바뀐다. 요구는 상대를 지치게 하고 지친 상대의 표정은 다시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관계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씨앗이 되어버린다. 마음이 쉴 곳을 찾아 사람에게 기대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비교가 들어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하더라. 저 집은 친구들이 늘 찾아오더라. 저 사람은 모임이 끊이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비교를 하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빛을 잃는다. 따뜻한 국 한 그릇도, 한낮의 햇살도, 내 몸이 버텨준 오늘 하루도 남의 삶과 견주어지는 순간 별것 아닌 것이 된다. 이런 마음은 오래 두면 내 삶의 온기를 내가 먼저 식히게 된다. 바람이 불면 잎은 흔들린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노년의 평화는 잎사귀를 붙들어 매는 데서 오지 않는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서 온다. 노년에는 팔풍이 불어도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마음의 자리, 그 자리를 알아야 한다. 그 자리는 결국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에서 갈린다. 내 마음에 매달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무거워진다. 무거워진 마음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크게 만들고 작은 침묵에도 불안을 크게 키운다. 그 불안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통해 살고 싶었던 노년이 관계 때문에 지쳐버리는 노년으로 바뀐다. 이쯤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인연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인연을 가볍게 하는 쪽으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인연이 끊기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작은 신호를 여러 번 보내다가 마침내 멀어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잠깐의 서운함으로만 축소하거나 반대로 내가 더 붙잡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잘못 읽는 데 있다. 인연이 끊겼다는 결정적 신호는 의외로 단순하다. 만나기 전에는 귀찮고 만나는 동안에는 억지로 웃고 헤어진 뒤에는 허무함이 남는 관계이다. 말을 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설명할수록 내가 구차해지고 만남이 끝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관계이다.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의 생기가 떠난 자리다. 몸만 참석하고 마음은 결석한 모임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닳게 하는 일이 된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는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아무리 웃어도 마음이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은 집에 돌아와도 따라온다. 관계가 멀어질 때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을 애별리고라 한다. 그 아픔은 삶의 결이다. 그러나 아픔이 길어지고 깊어질 때가 있다. 그때는 대개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함께 붙어 있다. 무상한 흐름을 무상하지 않게 만들려는 고집이 들어선 순간이다. 인연은 본래 무상하다. 피고 지는 꽃처럼 모이고 흩어지는 물새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로 흘러간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올리려 하면 내 손이 먼저 아프다. 바람을 잡으려 하면 손이 텅 비듯 사람을 잡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비어진다. 더구나 관계 집착은 팔풍을 더 거칠게 만든다. 칭찬을 받으면 그 관계를 놓칠까 불안하고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을 씻어내려 더 매달린다. 인정을 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무시를 당하면 그 무시를 뒤집고 싶어져 마음이 흐려진다. 결국 내 하루의 안정을 남의 반응에 맡긴 셈이다.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흔들림이 나를 닳게 한다. 인생 후반이 무너지는 길은 늘 요란하지 않다. 조용히 조금씩 내 마음이 나를 놓친 방향으로 간다. 노년의 삶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다. 마음의 결이 상하면 누가 곁에 있어도 편하지 않다. 마음의 결이 맑으면 혼자 있어도 춥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할까? 갑자기 다 끊어내는 방식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노년의 관계 정리는 대개 점진적이어야 한다. 숨을 고르듯 한 걸음씩 멀어져야 한다. 거리 두기는 차단이 아니다. 거리 두기는 숨을 쉬게 하는 틈이다. 관계에도 산소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얼어붙는다. 노년의 지혜는 그 사이에 적정한 간격을 찾는 일이다. 간격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가 되기도 한다. 서로의 숨결을 지켜주는 거리이다. 거리 두기는 어렵지 않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다. 연락을 줄이는 것이다. 모임에서 늘 하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다. 늘 먼저 챙기고, 늘 먼저 맞추고, 늘 먼저 사과하던 습관을 멈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까지인지, 내 그릇의 크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일이다. 변명이나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마침표가 절실하다. 여기까지구나. 이만하면 충분히 했다. 이 말들이 나를 살린다. 다음 숨을 쉬게 한다. 불교에서 방생은 생명을 놓아주는 일로 알려져 있다. 그 마음을 관계에 가져오면 뜻이 달라진다. 상대를 내 기대에서 놓아주는 일이다. 그리고 나를 그 기대의 굴레에서 놓아주는 일이다. 사람을 방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대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진다.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놓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나면 다음 단계가 보인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병든다고 쉽게 말한다. 절반은 맞는 말이다. 혼자 있는데 마음이 늘 남에게 매달려 있으면 병든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을 잘 돌보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잡음을 걸러내는 시간이다. 모임이 많을수록 사실 내 목소리는 더 작아지기 쉽다. 남의 리듬에 맞추느라 내 리듬을 잃기 때문이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관계를 의무로 만들지 않는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쉰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연락의 유무로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착각도 줄어든다. 여기서 팔풍을 다시 떠올려 보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팔풍이 불어도 덜 휘청거린다. 칭찬이 오면 고맙게 받고 비난이 오면 필요한 만큼만 듣는다. 인정이 오면 들뜨지 않고 무시가 와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편안한 날은 그대로 누리고 불편한 날은 그날의 날씨로 둔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의 중심이 땅속에 깊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은 있으면 좋다. 다만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문제다.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순간 나는 아무 관계나 붙잡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 잘못 사귀면 노후가 지옥이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내 사정을 아는 듯 하면서 은근히 이용하는 사람 곁에 내 시간을 계속 주게 되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편한 사람, 말이 없어도 기운이 따뜻한 사람, 서로의 사정을 캐묻지 않아도 믿음이 남는 사람. 그런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오래 간다. 반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인연은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 집은 비가 오기 전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물이 스며들면 금세 기울어진다. 자족은 포기가 아니다. 자족은 내 삶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삶을 훔쳐보지 않는다. 비교가 줄어들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맑아진다. 맑아진 마음은 작은 친절에도 감사해지고 작은 불편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이 맑으면 삶은 그 자체로 조용한 빛을 낸다. 이 인연을 줄이는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인연을 줄이는 것은 내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일이다. 소음이 줄어야 남의 말도 제대로 들린다. 소음이 줄어야 내 몸의 신호도 제대로 느껴진다. 소음이 줄어야 늦은 오후의 햇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게 된다.
팔풍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팔풍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는 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인정과 무시, 편안함과 불편함이 오가더라도 그때마다 내 마음이 휘청거리지 않는 자리를 찾는 일. 그 일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든다. 관계가 내 삶을 대신 살게 하지 않는 일.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라. 의무로 붙잡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라. 연락처 하나를 정리해도 좋고, 단톡방 알림 하나를 꺼도 좋다. 그 작은 정리가 내 마음의 숨구멍을 만든다. 숨이 쉬어지면 삶은 다시 맑아진다. 맑아진 삶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함께 있어도 편안해진다.